이제 계속해서 펑션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는 왜 사용할까요?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이렇게 쭉 어떤 컨트롤을 가지고 실행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이 뭐죠?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의 시퀀스, 집합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어들의 시퀀스는 쭉 나오다 보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것을 내가 일일이 다 코딩하다 보니까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흐름이 이렇게 시퀀스가 있으면 어떤 반복되는 것을 따로 뽑아 놓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오면서 실행을 하겠고요. 다시 이 부분에 와서 여기를 실행해야 할 것 같으면 다시 이 부분으로 가서 이것을 실행하고 돌아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쭉 실행하다가 다시 이 부분을 실행하려고 같으면 이 부분을 불러다가 다시 실행하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을 여러 번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러다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어떤 흐름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펑션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구조화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조화하는데도 펑션이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파이썬에는 펑션을 구현합니까? 기본적으로 def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함수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say hello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자, def라는 것을 통해서 say hello는 함수야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3이 들어가면 그리고 여기 3이 있으면 1이 열로 들어가고요. 결과값으로 4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어떠한 입력값을 함수로 집어넣는 소위 말해서 매개 변수 혹은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이 실제로 함수 바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출력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say hello라고 함수가 있고 그것은 마치 전체 함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들어오는 이렇게 입구가 있죠. 이것이 바로 괄호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say hello는 내가 함수를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ay hello 그 밑에 수준의 이렇게 함수 body 이 부분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는 어떻게 콜합니까? 자, 이렇게 def say hello라고 함수를 정의해 놓은 body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불러다 쓸 때는 그냥 say hello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처럼 파라미터가 이 옆에서 보시면 파라미터가 1이라고 있지만 이것은 say hello라고 파라미터가 따로 없죠. 대신 이렇게 print hello world란 아웃풋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에서 아웃풋과 리턴 값을 좀 구분해 쓰겠습니다. 아웃풋은 이것이 스크린으로 나갈 수 있고 혹은 컴퓨터의 모니터로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스피커로도 나올 수 있겠고 일반적인 그냥 아웃풋 어떤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턴 값은 함수가 이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계산된 값을 전달해 주는 것을 리턴 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웃풋은 이 리턴 값을 포함한 모든 것 이를테면 스크린 프린트아웃이라든가 또 프린트의 프린트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스피커의 어떤 소리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아웃풋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ay hello는 아웃풋은 있죠. 프린트 헬로 월드라는 스크린으로 찍으라는 그러한 명령어는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수에서 나오는 리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print function 1.py를 실행해 보면 say hello 두 번을 찍지요. 그래서 이렇게 hello world가 두 번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다시 기억해 보자면 이렇게 우리 박스가 있고 자, 더하기 3이 있었고 1이 있었고 4가 있었죠.
요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파라미터 혹은 매개 변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그 매개 변수가 있죠. 두 개의 값을 받아들여서 비교해서 앞에 있는 것 A가 크면은 이제 max, A를 찍은 다음에 이제 max라고 하고요. 같으면은 A is equal to B 라고 찍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B가 큰 것이니까 B is maximum 이라고 찍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보면 자 프린트 언더바 맥스 3,4인데 아마 이 코드에 따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4 is maximum 이라고 찍히겠습니다. 또 x나 y를 다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어떤 변수로도 어떤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위에서는 직접 상수를 집어넣었지만 아래에서는 직접 변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로컬과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메인 흐름에서 어떠한 함수를 내가 호출할 때는 그리고 호출을 해서 이렇게 쭉 실행이 돼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어떤 베리어블, 매개 변수를 포함한 모든 베리어블이 즉시 인스턴틀리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쪽을 실행할 때는 이 함수에 있는 베리어블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공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호출함과 동시에 이 함수 내에 있는 매개 변수를 비롯한 모든 로컬 베리어블들이 떵떵떵떵 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택에 있는 이 베리어블들은 이 함수가 끝날 때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가 끝남과 동시에 얘네들은 불필요한 메모리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x에 50을 집어넣죠. 그리고 함수를 정의하는데 자 들어온 x 값을 한번 찍고 그 x 값을 다시 2로 받은 다음에 그 x를 다시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메인에서 그 함수를 부르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여기 함수를 부를 때 x는 자, 이 함수 바디에 있는 x와는 달리 이 위에 있는 x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함수를 부르면 이 50을 실제로 이 안에 넣게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의 매개 변수나 아니면 안에 있는 변수들은 이 함수를 실행과 동시에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함수 x를 부를 때, 즉 50을 집어넣을 때 로컬 변수 매개 변수 x가 생성되면서 이 50을 카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것이 글로벌 이 위에 있는 x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x는 이 함수 안에 있는 x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50을 가지고 있고 자, 내가 함수를 부를 때 이 50을 이쪽으로 카피를 해서 역시 50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죠? 자, 프린트 x를 하면 50이 찍히겠죠. 그리고 이 x에 다시 50 대신 2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hange the local x를 to 해서 이 2를 찍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나겠죠. 얘는 리턴 값이 없으니까 뒤에 뭐 어떠한 변수가 펑션의 리턴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x는 이 함수 안에 있는 x가 아니라 함수 바깥에 있는 이 x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밑을 보시면은 자, 함수가 생성될 때 생긴 x는 자, 함수 끝나면 이미 사라져 버렸겠죠. 따라서 여기에 프린트 x는 자, 바뀐 이 값을 갖는 x가 아니라 원래의 50이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쭉 실행해 보면
자, 여기서 50을 한번 찍겠죠. 50을 한번 찍고 그 다음 여기에 x가 2로 바뀌고 다시 x를 찍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changed local x가 한번 찍히고요. 그때 2가 찍히겠습니다. 함수가 끝난 다음에 자, 로컬 변수 x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x는 바꾸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x는 50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것이 로컬 변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은 글로벌 변수입니다. 이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로컬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x를 파라미터로 집어넣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꿀지라도 위에 있는 x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로컬에 있는 변수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이 글로벌 x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와의 차이점이 뭐죠? 펑션 x였는데 여기서는 펑션 괄호만 있죠. 다시 말해서 파라미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위에서 선언된 x를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찍어보면 여기가 50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x에 2를 할당하면 자, 로컬 변수의 x가 아니라 글로벌 변수의 x에 2를 할당했기 때문에 이제 자, 이것이 글로벌에 있는 위에 있는 x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찍지 50을 찍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2로 업데이트를 하죠. 그 다음에 자, changed global x2 x를 여기서 한번 찍겠고 자, 보시면 함수 빠져나오죠. 이제 value is x is 여기서 나오는 것은 2가 찍힐 겁니다. 왜냐하면 펑션 내에서 글로벌리 x를 내가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x는 바깥에서도 효력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바깥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로 어떤 변수를 내가 선언을 해서 마치 파라미터를 넣는 것처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함수가 이런 글로벌 변수를 가지고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면 더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변수로 파라미터를 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함수에서는 파라미터를 던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콜바이 레퍼런스고 하나는 value입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콜바이 value를 지향합니다. 물론 레퍼런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콜바이 레퍼런스와 value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콜바이 value를 설명하는 것인데 보시면 이것은 파이썬 코드는 아닙니다. 그냥 C나 자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34를 넣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math에 인티저 num을 선언해 놓고 있죠. 그리고 math에 A를 집어넣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math 전에 A가 만들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 math가 불렸을 때 num이라는 로컬 파라미터 변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 34가를 어사인 했죠. 그리고 이 math를 호출하면서 A를 파라미터로 집어넣으면 자, 그 파라미터 변수인 num에 이 34가 카피되게 됩니다. 이것이 콜바이 value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이것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래에서 보시면 자, 어떠한 객체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num이라는 객체에 A라는 객체를 만든 것이죠. num이라는 클래스에다가 A라는 것을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넘겨줄 때는 실제로 어떤 파라미터가 있으면 객체를 넘겨준다고 하면 실제로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34라면 자, num이라는 어떠한 파라미터, 여기 num이 파라미터가 있죠. 이 파라미터는 자, 들어온 객체가 가리키는 이 실제 베리어블을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A의 레퍼런스를 내가 카피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요 실제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메모리, 그리고 이 실제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이 주소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매스를 호출해서 A에다가 num을 할당하면은 이 주소를 이 num에도 카피해서 실제로 이 num이 이 액츄얼 변수를 가리키게끔, 다시 말해서 액츄얼 변수를 가진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 call by reference입니다. 자, 파이썬에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두 개 나옵니다. 이것이 메인인데, 메인 함수인데,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을 불러오면 메인을 보시면은 데이터 1에 1을 집어넣고 데이터 2에는 이렇게 괄호치고 2를 집어넣었죠. 이것은 뭔가 하면 데이터 2에 리스트 타입으로 2를 하나 집어넣어서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1에는 1이 들어있겠고 데이터 2에는 리스트로 만들어진 1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데이터 캘크 1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또 캘크 데이터 2도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두 개의 함수 바디를 보시면 위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플러스 1을 하는데 밑에서는 데이터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에다가 2를 집어넣고 그 첫 번째 리스트 엘리먼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데이터 1을 내가 불러서 데이터 캘크를 데이터 캘크 1에 데이터 1을 집어넣어서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1이라면 여기서 1이 더해졌으니까 얘가 2가 되고, 자 여기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자 얘가 실제로 리턴 값이 없죠. 그리고 로컬 변수만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는 1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로 1이 찍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로컬 변수를 계산한 것이지 실제로 집어넣은 파라미터 데이터 1을 바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리스트 타입은 사실은 앞에서 보신 레퍼런스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자 데이터 캘크 2를 실행하죠. 그리고 데이터 2 리스트 타입에 데이터 2를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여기서 2를 더합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 2를 찍어보면 얘는 2가 찍힙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썬은 call by value를 지향하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call by reference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보신 어떠한 주소를 가진 레퍼런스를 던져주게 되고 그리고 안에 어떤 함수의 그 내부에서는 그 레퍼런스의 값을 바꿀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call by value를 지향하지만 call by reference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독특한 함수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depth가 있고요. say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message가 있고 times가 있습니다. 그런데 times에 equal 1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times의 디폴트 값이 1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지금 say hello가 있고 times의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지 않죠. 아래에서는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hello만 이렇게 있고 뒤에 파라미터가 없으면 얘는 위에 times를 1로 디폴트로 설정해 놨죠. 그래서 1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표현은 say의 hello의 그리고 1인 거죠. 왜냐하면 times equal 1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5번 찍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린터의 아주 독특한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그런데 아래에서 보시면 월드 그리고 콤마 5가 있죠. 이때는 times에 실제로 5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린트 메시지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를 5번 연속해서 찍게 되겠습니다. 아래는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런 의미들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A, B, C가 있고 B는 equal 5가 돼 있고 C는 equal 10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와 C의 디폴트 값이 각각 5와 1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것을 아래 것을 찍는 거죠.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C는 얼마인 겁니다. 자, 여기 함수 호출을 보세요. 여기에는 두 개의 파라미터 변수, 실제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 자리에 지금 3이 들어갔고 두 번째 B 자리에 7이 들어갔죠. C 자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C는 그냥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is 3 and B is 7 and C is 10이 되는 것이 이것처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예 C가 이렇게 24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었죠. 앞제 25는 A가 되겠지만 C는 C 이퀄 24에서 이제 C가 10 대신 24라는 것입니다. B는 어디 갔죠? B는 그냥 디폴트 5로 쓰겠죠. 그래서 두 번째처럼 A is 25 and B is 5 and C is 2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래는 쉽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아래는 좀 보시면 C와 B가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C 이퀄 얼마, A 이퀄 얼마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파이썬에서 억셉트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변수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변수의 그 값을 이렇게 자리를 뒤바꿔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보시면 saving 랭크가 있고 star ax가 있습니다. args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리스트를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면 save underbar 랭킹이 있고 이렇게 밍, 앨리스, 탐, 윌슨, 로이라는 어떤 스트링들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리스트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가로로 이루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리스트를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악스는 앞에 악스는 하나만 붙었는데 KW 악스는 스타가 두 개 붙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 이것은 어떤 그 딕셔너리처럼 키워드와 키와 어떤 값을 같이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save 언더바 랭킹이 있고 first 밍이 있고 second은 second equal 앨리스가 있고 fourth equal 윌리엄이 있고 윌슨이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딕셔너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first가 키가 되는 것이고 이 키를 집어넣으면 밍이 나오고 또 second이라는 키를 집어넣으면 앨리스가 나오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께서 뭐 어떤 A라는 어떠한 그 딕셔너리를 만든다고 하시면 A 이를테면 first를 프린트해라 라고 하시면 뭐가 찍히는가 하면 밍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그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죠. 스타 악스와 그리고 더블 스타 KW 악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떠한 스트링들, 어떠한 컨스턴트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키와 어떠한 스트링 혹은 그 밸류가 데이터가 같이 묶인 것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턴이 있었죠. 리턴. 자, 리턴은 함수에서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한 그 함수에게 뭔가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 우리가 함수를 설명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1이 있고 플러스 3이 있으면 4다. 이게 리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맥시멈이 있고 두 개의 파라미터 x, y를 받아들여서 누가 큰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x가 크면 x를 리턴하고 만약에 x와 y가 같으면은 이렇게 nums are equal이라는 것을 찍고 그렇지 않으면 y를 리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리턴이 조금 이상해요. 다른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리턴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C나 자바를 보면은 함수의 이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인티저 함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 뭐예요? 리턴 밸류죠. 리턴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리턴 밸류와 같지 않은 리턴은 에러를 발생시키거나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리턴이 기본적으로 하나죠. 여기서는 값을 리턴하고 여기서는 스트링을 리턴하고 여기는 값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하나의 리턴을 가지고 이 함수가 뱉는 것은 리턴이 하나지만 그 타입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피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보시면 파이썬은 여러 개의 아웃풋을 리턴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를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콜바이 레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파라미터 변수를 리턴해야 되는 경우 그 포인터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제 마치 글로벌 변수를 바꾸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또 그 값을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리턴하는 경우 콜바이 레퍼런스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리턴이 하나가 아니라 name, age, country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호출한 놈 역시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name에다 집어넣고 age에 집어넣고 country로 집어넣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get person을 하면은 얘네들이 name, age, country가 리턴되고 각각을 name, age, country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름이 같이 되어 있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A일 수도 있겠고 B일 수도 있겠고 C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get person의 name은 A로 들어가고 get person을 실행시키면 age는 B로 들어가고 country는 C로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유용한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함수에서 마지막으로 모듈이라는 그런 토픽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듈은 여러분께서 그 라이브러리로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포트가 있고 우리가 sys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sys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파일 이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 메소드들이 되고요. 또 하나가 데이터도 혹시 포함됩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for loop이 있고 sys 점이 있고 argv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여러분께서 어떤 파라미터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프롬프트 상에서 이것이 만약에 a.py라는 파이썬 파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실행하는 어떤 프롬프트 구문에서 파이썬을 쓰겠죠. 파이썬을 쓰고 우리는 3를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 3를 사용하고 a.py를 실행시키면 이것이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쭉 실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내가 어떤 옵션 같은 걸 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c라든가 아니면 -d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 argv, 여기 argv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만큼이 argv에 있는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sys.argv에 들어있고 이것을 for loop에서 불러 올리는데 얘네들 하나를 불러 올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다시 말해서 python 3 a.py -c 가로 그 스페이스 -c를 집어넣으면 띄어쓰기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python 3 a.py 띄어쓰고 -3 띄어쓰고 -d를 집어넣으면 어떤 식으로 찍히는가 하면 print i를 찍고 한번 위로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c를 찍고 -d를 찍고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어떠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파이썬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파라미터들 옵션들을 이렇게 찍을 때 이것이 바로 sys.argv가 이것을 담고 있다. 어떤 상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에서 보시면 비슷하게 시스타 패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패스를 알려주는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모듈은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메스가 여러 개의 함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메스 안에 뭐 파이라는 상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어떤 스퀘어라는 어떤 메소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스라는 어떤 모듈 안에 여러 가지 상수나 아니면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매번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import 메스를 했으면 자, 파일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print math.py를 쓰든가 아니면 print 자, math.square 자, 16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from 모듈 이름, import 어떤 함수 이름, 메소드를 쓰면 자, 여기에 굳이 메스를 붙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퀘어를 내가 갖다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math 얼마를 쓰지 않더라도 스퀘어만 집어넣어도 이제 math를 한번 불러 올렸기 때문에 math 스퀘어를 불러 올렸기 때문에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키워드 네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임은 자, 이 모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모듈에서 내가 어떠한 실행을 하고 있다면 만약 이것이 a.py 이고 내가 이것을 실행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3에서 a.py를 실행하게 되면 자, 요 name에는 main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언더바 두 개가 들어있는 그리고 언더바 두 개로 끝난 요 main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python 3a가 아니라 이를테면 python 3 b.py인데 b.py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안에는 이를테면 import a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b에서 이 모듈을 불러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이 name은 이 언더바 두 개 있는 이 메인이 아니라 이 이름, 이 a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실행 중인 파일에서의 name은 main이지만 요 언더바 두 개 달린 앞뒤로 언더바 두 개 달린 main이지만 만약에 다른 데 거를 불러다 쓰면 그 name은 그 모듈의 이름이 된다는 거. 어디다 사용될까요? 뒤에 보시면 그 예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xecute this module이라는 파이썬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function이라는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단순히 function working이라는 것을 찍습니다. 그리고 같은 레벨에 if else가 있는데 첫 번째 if는 언더바 name이 있고요. 또 이것이 언더바 name과 같으면 이 부분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를 실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파일을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모듈을 다른 데에서 임포트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python 3하고 execute this module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얘의 name은 main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직접 파이썬 3를 이 파일을 실행시키기 때문에 얘의 언더바 name에는 실제로 main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실행될까요?
여기 프린트 직접 실행, 프린트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임포트해서 갖다 쓰면 자, 네임이 더 이상 언더바 두 개 있는 이 네임이 아니죠. 그냥 이 모듈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갖다 쓰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고 또 아래에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갖다 불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mport execute this module를 하면 자, 이 아래 부분이 찍힙니다. 그래서 import 되어 사용됨 그리고 프린트 찍어 보시면 이제 요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메인이 찍힐 겁니다. 메인이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모듈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듈을 하나의 디렉토리 구조에서 넣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듈이라고 선언하시려면 각각의 그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언더바 두 개 달린 init 그리고 언더바 두 개로 끝내는 요 init 파일이 있어야만 요것을 모듈로 인식합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폴더 A에도 폴더 B에도 요 언더바 두 개 달린 양쪽으로 언더바 두 개 달린 init이 파일이 있는 거죠.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빈 파일이고요. 단지 자, 이 폴더 A와 폴더 B가 파이썬의 모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모듈을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모듈을 한번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myModule이라는 파이썬 파일이 있고 여기서는 그냥 say hi가 있고요. 그리고 버전 0.1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say 파이라는 것을 한번 만드셔서 이렇게 한번 직접 요만큼을 직접 코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이제 이것을 갖다 불러 올리겠죠. 불러 올려서 이렇게 say hi를 찍을 수도 있고 또 버전을 찍으시면 이 버전이 0.1이라고 찍힐 겁니다. 자, 이것은 단축된 그러니까 굳이 my 모듈 점을 찍지 않고 그냥 say hi 그리고 버전을 찍을 수 있는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from import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걔네들을 한꺼번에 불어 올리면 자 my module import star를 쓰시면 자 my module 안에 있는 모든 함수를 같이 불러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라든가 튜플이라든가 셋을 공부하게 되는데 특히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구조는 꼭 미리 연습해 보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뒤에서라도 꼭 연습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